여러분 피부 상태는 어떠신지요? 아마 당신 피부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 간지럽다든가 또 안면 홍조가 있다든가 뭐 여드름이 자주 난다든가 또는 전에 없던 뭐 기미, 뭐 주근깨가 올라온다든가 탄력이 없고 칙칙하다든가 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어서 그냥 나 좀 요즘에 늙나 또는 피곤한가? 아니면 내가 화장품을 잘못 써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꽤 계실 텐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마 들으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바로 우리 얼굴에 벌레가 살고 있기 때문에. 벌레가 살고 있기 때문에. 논문에 따르면 성인의 97%의 얼굴에 이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97%니까 난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사람의 얼굴에 벌레가 사는 까닭은요. 우리 피부에 피지가 있잖아요. 피지가 바로 이 벌레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지가 왕성해지는 계절이 언제예요? 바로 요즘입니다. 네. 습도 온도 높아지는 요즘에 피지 분비가 왕성해진다. 그렇다면 벌레들의 활동도 매우 왕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이 벌레가 얼굴 속을 기어다니면서 하는 일이 콜라겐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름이 생기고 우리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고요. 또 혈관세포에 염증을 일으켜서 얼굴에 다래끼가 난다든가, 네, 또 얼굴에 홍조가 생긴다든가, 또 여드름에 탈모, 아토피 피부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벌레들의 왕성한 활동 때문입니다. 내 얼굴에 벌레가 산다? 콜라겐 파괴하는 모낭충입니다. 제 눈에 기어다닌다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러면 제 아토피나 뭐 홍조도 그렇고 여기. 관련 벌레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관련 있을 수 있고 어디 살아? 관련이 가려워, 갑자기. 있습니다. 갑자기 가려워요. 우리 얼굴에 살고 있다는 벌레가 이제 모낭충이군요. 그 이름이 있는데 이게 우리 피부 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박사님? 자, 이 모낭충이라는 것은 얼굴에 사는 진드기입니다. 진드기. 더 싫으네요. 예. 이 피부 속에 그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과 모낭 속에 삽니다. 특히 속눈썹. 그다음에 부피. 머리 가려울 때. 네. 자, 여러분, 모낭충 궁금하시죠? 이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모낭충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한 분의 이마에서 이마 1cm 곱하면 여기 네모가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주변에서 피지를 떼서 이걸 200배 확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1cm. 움직이시죠? 제 발인가요, 혹시? 이걸 여러분들 얼굴에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미국에 있는 이 기생충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너팅이라는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1964년에는 38종류의 모낭충이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현재는 5천여 종의 모낭충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뭘 또 이렇게까지 확대를.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고 싶진 않은데. 요건 좀 더 자세하게 확대를 한 건데요. 모낭충이 8개의 다리로 여러분의 피부 속을 돌아다닙니다. 저 입이 보이시잖아요, 입이. 어머. 아우, 너무 힘차게 움직여서 좀 징그럽긴 한데. 너무 진짜 잘 먹었나 보다. 여러분의 피부 속을 뚫고 다니면서 어머나.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우, 스물거려. 자, 우리 피부의 전체 구성 성분의 70%가 콜라겐이에요. 이 모낭충은 표피를 뚫고 진피 속까지 들어가서 콜라겐을 먹어치웁니다. 이 콜라겐이 사실은 피부 구성의 1차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먹어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의 구조가 부서집니다. 피부의 구조가 부서집니다. 그러면서 진피층이 망가지고 따라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잡히고 피부 톤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색소까지 침착이 되면
기미, 주근깨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지면서 피부에 노화가 오죠. 오늘의 몸신 주치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입니다. 그러니까 모낭충이 제 얼굴에도 있고 네네네. 혹시 아, 저 피부과 의사지만 저의 얼굴에도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누구에게나 있다 거의. 네네. 성인의 97% 이상에서 모낭충이 살고 있고요. 사실 평생 동안 모낭충을 연구하신 그 피부과, 그 중국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 큐쿠이즌 박사님이 무려 50년 동안 90만 5,801명을 대상으로 이 검사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무려 97.68%가 모낭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되게 얼마나 살아요, 이 찐득이가? 모낭충이 한 마리가 약 90일 정도 사는데요. 얘네들이 번식을 해요. 암컷과 수컷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번식을 하고 한 마리에 밤에 어디서 만나? 대관적으로 만나나요? 너무 야해. 클럽이 따로 있나? 얘네가 만나요. 불이 꺼지면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해요. 네, 빛을 싫어해서 불이 꺼지고 어둠이 시작되면 네. 이제 모낭에서 나와서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모낭에서 나온다면 피부 밖으로 나온다. 네네 이제 예. 네, 그래, 그래서 이제 번식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암컷이 50개의 알을 낳는데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만약 번식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이제 50개와 60개의 알이 이제 결국에 60일이 지나면 1,300마리만 마리에 네, 모낭충으로 이제 번식을 하게 되고 지금 한 마리가 1,400. 네, 미치겠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번식력을 계산을 해보자면 네. 우리가 80세를 가정했을 때 수십억 마리의 모낭충이 우리 몸에 붙어서 같이 기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단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낭충이. 네네. 이제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되는 신생아에서는 네, 모낭충이 발견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신생아를 낼 수도 없고. 이유가 뭐예요? 이 신생아는 피지량이 없기 때문에 모낭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넘어가서 피지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이 모낭충도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느끼잖아요. 20대, 네네. 뭐 10대 후반부터 막 폭발적으로 피지가 늘어나는 게. 네네. 근데 그게 다 모낭충의 네네. 너무 기쁜 먹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여름에는 더욱더 땀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피부가 이렇게 번들번들하잖아요. 그럼 모낭충 먹이가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인데. 네네. 되게 정확하시고요. 사실 5월만 딱 되면 이제 모낭충들이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모낭충증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이가 되는 피지가 활발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모낭충의 번식력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낭충 아까 보셨지만 계속 좀 기어다녔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시속 1cm입니다. 이제 1시간에 한 8에서 16mm를 이제 기어다니는데 우리가 31도에서 32도가 아주 이상적인 온도인데 우리 여름철이 돼가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의 이 활동이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름 밤에 좀 기어가는 듯하게 가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진짜 극적. 근데 모낭충은 얼굴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전신뿐만 아니라 엉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있으시고요. 엉덩이 가려울 때 많아요. 아니, 뭐 엉덩이만 가려. 그럴 때마다 건조해서 그런가 하고 로션 발랐는데 등 드름 나는 사람 이 등 네. 쪽에. 등도 간지러울 때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로션 바르고 먹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 로션을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등에 로션 화장품에 있는 그런 오일도 모낭충의 먹이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오일 미스트. 오일미스트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름철이야말로 모낭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아시고 관리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모낭충이 많아지면 뭐 피부에 문제가 생기나요? 네,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피부 노화죠.
한국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여름인 경우에 피지도 많아지고 모공의 개수도 늘어나는데 특히 이제 양볼에 있는 탄력 저하형 모공이 여름에 더 이제 넓어지고 많아지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이제 모낭충이 특히 이제 모공 안에 있는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함으로써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또 무엇보다 이 모낭을 막기 때문에 피지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막기 때문에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 피부가 굉장히 거칠고 화장이 요즘에 좀 안 먹고 들뜬다 그러면서도 좀 가렵다 이런 분들 이제 모낭충을 이제 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 모낭충이 과다하게 되면 주사라는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주사가 뭐냐면 안면의 홍조, 홍반을 의미합니다. 이 인체는 뜨거운 기운과 찬 기운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이 인체 상부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되고 하체는 따뜻하게 유지되는 게 이 생리 현상인데요. 이 균형이나 조화가 깨져서 반대로 상열하한 열이 위로 뜨기 때문에 모낭충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홍반, 홍조가 동반되면서 또 염증성 소견이라든지 그 환홍이 되는 이런 질환들이 지속되면은 이 모낭충으로 인한 주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모낭충이 다리끼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나요? 왜 저만 나요? 사실 모낭충은 채모가 있으면서 피지량이 풍부한 곳이면 우리 몸의 어느 곳이든 살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속눈썹입니다. 속눈썹에 이제 채모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어서 우리 안구에 이제 건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모낭충이 바로 이 속눈썹에 이제 기생을 하면서 다양한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안구 건조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아니 여기 살 데가 어디 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요. 여기가 어디서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또 약간 또 충격 영상일 수도 있는데. 또 네. 속눈썹에도. 아니 정말 누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애벌레처럼 기어가고 있는 저게 이제 모낭충이고 저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것이 속눈썹입니다. 네. 또 내 눈 아니야? 내 눈 아니야?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정원님처럼 만성적인 다래끼 있으신 분들, 결막의 염증, 충혈, 안구 건조 있으신 분들 12명을 대상으로 저렇게 속눈썹 검사를 진행을 해봤더니 이제 난 검사하기 싫어해서 검사를 안 했던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저런 현상이 관찰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눈썹의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포인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인조 그 눈썹 같은 거 요즘에 많이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얼굴 위에 모낭충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스튜디오에 이 모낭충을 관찰할 수 있는 황미경이 와 있고요. 그리고 모낭충 검사 전문가께서 오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11년째 모낭충 현미경을 제조하고 있는 윤재국입니다. 아, 예. 많은 분들 검사를 하셨죠? 네, 여러 케이스 했죠. 네, 여러 케이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가장 많은 숫자의 모낭충이 발견된 케이스는 몇 마리나? 숫자로 세지는 않았는데요. 셀 수도 없었나요? 예,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피지를 짜가지고 네. 싸서 그 피지를 슬라이드에 올려서 확대해서 봅니다. 몇 배 확대? 200배 확대. 아, 네네. 친절하게도 200배 확대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검사를 받을 텐데 아무래도 이모 씨? 와, 전문가 선생님이시니까 하나. 아, 예. 예. 전문가시니까요. 몇 마리 빼고 이렇게. 없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따끔합니다. 네. 네. 아, 압출기 요즘에 그 약국에서도 많이 파는데 그걸로 하시네요? 이마, 아파요? 야, 큰일 났다. 몇 개는. 아, 그걸 용액에 녹이는군요. 모낭충 죽기 전에 빨리 보세요. 걔가 몇 분 안에 죽나요? 저희는 이제 여기 올리브 오일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걸로 할 경우는 한 24시간 지나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낭충이 이렇게 나오고. 오래 사네요.
지금 모니터 한번 보시면 아까 상당히 여러 종류의 모낭충이 있다고 했는데 몇 가지 종류나 섞여 있고 얼마나 될지 한번